이 두 분이 함께 계신 모습을 꼭 좀 뵙고 싶었거든요. 조 선배님 계신 곳에 얼굴을 비춘다는 건 영광이죠. 제가 정주필이라고 그래요. 네. 편하게. 네. 뭐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고 하면 뭐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는 거야? 저 사람 보수 맞아? 한국의 이 혁신은 개혁은 다 보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이번에 증거는 보수 세력이 졌어요. 보수 그리고 세력. 보수 당이 졌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난 3년 동안의 실정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아가지고 동반 추락해버린 겁니다. 어떻든 중도 실용이라는 브랜드 네임으로 정권을 획득하는 데 성공한 대통령과 민주당이 약간의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은 걱정이 되죠. 그런데 민주당은 외견상으로는 보편정당의 외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정책을 하는 것을 보면 노동자 농민당처럼 움직이죠.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거부권 행사를 많이 했잖아요. 복수심, 반감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야당처럼 지금 하는 말이나 이런 게 뭔가 이 여유가 없고 말이 아주 거칠잖아요. 이 민주당 세요. 사실은 노동자 국민이라고 하지만 딱 현장에 가보면 화이트 칼라. 네. 나이는 30대, 40대, 50대. 굉장히 강력한 정당입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이 국힘당은 그런 질이 멸렬한 정당이고. 흔히 뭐 보수의 성지다, 보수의 심장이 대구 경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대구 경북은 뭐 보수의 성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민족사의 주류입니다. 근데 요사이 보여주는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한국 국민들의 일반적 여론과 너무나 동떨어져요. 한동네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한국 역사의 발전 과정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 지역은 뭐야 도대체? 전두환의 쿠데타도 정당화되고 윤석열의 군사를 동원한 정치 변란도 정당화된다고 주장해버리면 정말 역사에 대한 반성이 없는 거죠. 그것이 지금 여러 개인 뭐 이런 집단 운동으로 되고 있죠. 지금 왜 대구 경북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약간 극단화되었느냐? 왜 그런 걸까요? 촉발점이 음모론입니다. 대구 경북 사람들이 음모론에 빠진 경우가 다른 지방 사람들보다 체험적으로 훨씬 높아요. 광주에 북한군 600명이 들어왔다. 연장선상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사람이 많더라고. 지금 나간 사람들이 믿는 거다라고 정도만 생각했지 심각할 정도로 이렇게 부딪히고 있구나.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다는 것은 여기 지금 시민의 품격이 아니거든요. 일종의 이제 국민 교양이거든요. 네. 세계에 물론 음모론이 다 있어요. 지금도 케네디 암살이 오스왈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미국에서도 한 30-40% 돼요. 지구가 평평하다는 사람도 그런데 있어요. 그런 음모론과 지금 부정성 음모론은 다릅니다. 그런 음모론은 UFO 믿는 사람처럼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로. 그러나 부정성 음모론은 완전히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부정선거 음모론처럼 황당무계한 음모론이 없거든요. 그 질이 그 UFO 이야기라든지 케네디 이야기는 전혀 정교하다고 뭐 총탄이 이쪽에서 나갔는데 저쪽에서 안 들렸다 뭐 이런 이야기는. 그런데 이 부정선거 음모론은 국민학교 1학년만 돼도 거짓말임을 알 수가 있잖아요. 제대로 들여다보기만 한다면. 그렇죠. 왜 안 합니까? 그것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가장 많이 믿는 사람이 오히려 배운 사람들이에요. 특히 명문고등학교 출신들. 그리고 거기가 뭐 대사 출신도 있고 뭐 대장 출신도 있고 뭐 장관 출신도 있고 총장 출신도 있고 이렇습니다. 왜 이러느냐? 우리 특히 보수의 책임인데 보수가 지난 70년 동안에 실수를 두 개를 크게 했어요. 첫째,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 좋죠. 한미동맹에 의존하다 보니까 자주국방 의지를 날려버렸어요. 조원예가 북한이 핵개발하면 우리도 핵개발 해야 되거든. 한국에서 핵개발을 하자고 하면은 약간 이상한 사람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한테 딱 돌아오는 이야기가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럽니다. 이건 자기의 생존을 미국에 맡깁니다. 그다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안보거든요.
안보는 미국한테 맡기고 그다음에는 이권 투쟁하는 거예요. 그럼 좌파하고 똑같아지. 그리고 가장 무책임한 사람이 부자로 살면서 세금 더 내기 싫고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자주 국방 의지를 포기한 그 존재는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가장 큰 타락입니다. 한국 보수의 타락은 거기서부터 출발했어요. 두 번째는 한자를 포기함으로써 한국어가 망가져 버렸어요. 한국어가 망가졌다는 것은 어휘력이 떨어져요. 말이 상스럽게 돼요. 그리고 언어는 사고를 결정하잖아요. 생각, 분별력이 약해집니다. 분별력이. 두 개를 누가 잘못했느냐? 이게 보수 세력이 잘못한 거예요. 국민교양이 나빠졌다는 건 분별력이, 선악, 진의 분별력이 나빠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정선거 음모론에 노출되는 거죠.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황당무계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보수 60%가 넘어가고 국민 전체가 30% 넘어가는 나라는 없어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막 이게 전해지는 그 어휘들을 보면 진짜 뭐랄까 품격이 너무 없는 수준의 언어들로 막 세상을 돌아다니잖아요. 그 덩어리들이. 근데 이렇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데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 이런 거 보고 계시면 그냥 한숨이 푹 나오시겠습니다. 책에서도 그 대목이 있는데 6장이에요. 국민의힘 추하게 진 다음 극우화로 질주. 극우화로 질주. 지금 상황을 정말 한마디로 보통 정리해 사람들은 주셨네요. 국민의힘 뉴스 보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요즘. 저는 아예 안 봐요. 네, 요즘은 국힘당 뉴스는 아예 안 봅니다. 근데 음모론이 확산되는 데는 음모론의 토대가 있습니다. 음모론이라는 게 왜 서울, 인천, 경기에서 63대 36으로 사전투표에서 졌을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는 것에서 출발해요. 그 부정선거로는. 근데 그런 주장들이 점점 힘을 얻어서 지금은 전당대회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죠. 그 부정선거 음모론은 좌파 방송인으로 유명한 김어준 씨가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랬던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리는 없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못 받아들인 겁니다. 득표율이 51.6%입니다. 하필이면 5.16을 때리면서 국민들을 엿먹이냐 하고 이제 부정선거 이 조작론의 얼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검증 불가능한 요소들이 많을수록 음모론은 오래갑니다. 중국인들의 존재, 뭐 컴퓨터의 무슨 뭐 통신 칩들이 내재되어서 뭐 우리가 원치 않는 숫자들이 중간중간에 들어와서 투표 결과가 조작된다는 검증 불가능한, 검증을 해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 부정선거 음모론이 패배를 수용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어떤 절대적 존재를 가정해요. 선거를 조작하는 어떤 절대적인 기획자. 이제 그렇게 되면서 부정선거론이 확산되고 또 국내 정치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이라든가 또 교양인다운 어떤 해석이라든가 이런 걸 불가능하게 만들죠. 왜? 그것만 해결되면 되니까. 야, 선거가 조작되었잖아. 이거 한마디면 다잖아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그 당원들 투표율이 44%를 네. 넘었는데 그 국민의힘으로 당명 바꾼 이후에는 가장 낮았다 그래요. 어쨌든 이분들이 국민의힘의 운명을 지금 우양으로 결정을 해버린 겁니까 그럼? 투표율이 떨어지면은 그 투표하는 사람은 더 강성화돼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지금 김문수, 한동훈 경선 때 보니까 표 차이가 아마 6대 4였을 거예요. 이번에 찬탄, 반탄 그 비율을 보니까 찬탄이 3, 반탄이 아마 7쯤 됐을 거예요. 더 벌어졌네요. 더 짠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경북 이 시청자분들이 지금 보수의 성지
보수 심장이라고 할 때는 좋아요. 그런데 더 나가면 뭐가 되느냐? 극우의 심장이 됩니다. 극우의 성지가 될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극우가 요새 유행하는 말이 극우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뭐 통일사용했느냐 이러는데 바로 윤석열이 극우입니다. 윤석열은 보수가 아니에요. 윤석열은 보수의 배신자입니다. 근데 보수는 어느 나라든지 3대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법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해야 자유를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법치, 자유. 비상계엄령 선포가 헌법을 파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은 사실을 파괴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유도 날아가는 거죠. 거구란 말을 이제 저도 거침없이 시작했습니다. 그전엔 저는 거구가 어디 있나 말이야. 극자는 있지 이랬는데 완전한 거구가 이제 한국에서 나왔어요. 폭력을 합리화하고 거짓말에 앞장서고 자유를 훼손하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에 또 하나 더 붙여요. 인종적 선동입니다. 인종주의. 아니 부정선거 배후에 중국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에 대한 정오식물 선동하잖아요. 근데 어느덧 반일 선동에서 반중 선동으로 갑니다. 대구 경북 분들이 앞으로 극우의 성지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건지 여기에 저항을 할 건지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 대표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모든 요소를 다 갖춘 인물이 전한길 씨잖아요. 또 그 전한길 씨가 대구 경북 이 국민의힘 전당대에 와가지고 완전 멋지게 또 선동을 했죠. 선동을 해가지고 예. 난리가 났는데. 우리가 이걸 어떤 신호로 좀 이해를 해야 될 저는 것 그걸 같습니다. 보고 딱 느꼈어요. 아, 왜 저렇게 자신 있게 하느냐. 정상적인 그 집회장이면 그 모였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어디서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짓을 하느냐고 안 하대요. 실제로 어떤 책임당원은 나 여기서 수십 년 동안 박수도 목소리 치고 지키고 있었는데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호통을 치긴 작은 하더라고요. 목소리더라고. 예, 그렇더라고요. 그게 바로 대구 경북의 민심을 믿고 그렇게 행패 부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굉장히 그건 자존심 상했어요. 대구 네. 경북의 얼굴에 침을 뱉은 거지. 이번에 이런 경향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계속 거부하면서 그 한국 보수 중에 일부가 마치 종북의 대응이라도 하듯이 약간 그 종미분작 비슷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마음에 안 드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불러다가 혼 좀 내줘라. 말하자면 이런 정서죠. 한국의 대통령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것을 아주 취미 삼아 합니다. 뭐 이재명 끝났다. 뭐 이런 종류의 영상들이 쏟아지죠. 그러니까 노인들이 이제 그런 영상을 보면서 멘탈이 이 옛날에 종북이 우리의 실소와 걱정을 자아냈습니다만 요즘 그 세력들 정확한 거울 이미지처럼 보수에서 그런 미국을 대상으로 그렇게 사고하는 집단들이 생겨난 겁니다. 참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죠. 어떻게 이런 그룹이 생겨나는가.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하신 겁니다. 이거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음모론 동맹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부정선거 음모론은 2020년 4월 한국에서 먼저 났습니다. 그게 미국으로 수출이 됐어요. 2020년 11월에 트럼프가 크게 졌어요. 지고 나서 만들어낸 게 그게 투개표 조작, 그 배후에 중국 있고 쿠바 있고 베네수엘라 있다. 똑같네요. 똑같은 예. 거예요. 실제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우고 갔다고. 근데 요사이는 뭐 모스탄이라는 무슨 또 무슨 고든창인가 이런 사람, 이 거구가 숭상하는 이 두 사람이 트럼프에게 직보를 해가지고 트럼프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만나면 그 이야기를 꺼낼 것이다. 이건 완전히 그들만의 세상이네요. 이런. 예. 사대주의자로 바뀌었고 무슨 스카이데일리라는 데서 99명의 중국 간첩이 선관위에서 교육을 받았다. 근데 그것도 체포한 사람이 주한미군이 체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번에 주사파가 김일성 추종한다고 그렇게 욕을 했는데 똑같은 욕을 지금 한국의 보수 극우가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보수 집회, 이런 뭐 윤 어게인 집회를 가보면 성조기가 그렇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보수랑은 아무 상관없는 거죠. 아니 그 본인들은 자기가 보수라고 생각. 저는 우리나라 언론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번에 탄핵 사태 때 보도하면서 아무도 그걸 정면으로 다루질 않더라고. 스탑 더 스틸. 스탑 더 스틸이 트럼프 진영에서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탑 더 스틸이라고 하니까 외신 기자들이 그거 찍어가지고 또 스탑 더 스틸 들고 성조기 들고 태극기 들고 때로는 그 이스라엘기까지 들어가지고 그걸 찍어가지고 막 돌렸다고. 그거 본 사람은 한국은 부정선거 하는 나라라고 자기 나라를 외국에 이렇게 명예를 훼손하는 이건 이완용보다 더 나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떤 신문도 이거는 안 된다. 선을 하고 긋지 않았군요. 사설은 그냥 기사 쓴 걸 본 적이 없어요. 가장 추악한 사진 하나를 남겼어요. 한국의 보수가 스탑 더 스틸 그걸 온몸에 두르고 깃발 2개 들고 이건 아마 영원히 남을 겁니다. 정치인 중에 이 보수 인사로서 홍준표 전 시장은 이제 탈당까지 하고 밖에서 보수를 또 가슴을 치면서 좀 역시나 또 쓴소리를 하고 있는데 또 대구의 입장에서는 대구를 좀 또 버리고 떠난 시장이에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는? 서로 미루시는데. 우리 정준필이 할 말이 많아요. 아니 근데 떠날 때도 네. 항의하는 사람도 없어요, 대구에는. 워낙 그분이 국힘당에서 오랫동안 있었고 또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하셨고 또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에 여러 차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힘당의 이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홍준표 시장의 행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죠. 홍준표 시장의 정치가 재개되려면 저는 그분이 정치를 사실상 재개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이에 얽혀 있는 최근의 여러 가지 그 추문들에 대해서 진지한 어떤 뭐 사과는 아니라 하더라도 반성을 해야 된다. 적어도 본인의 주장 안에서 무엇이 잘못되었었는지를 진지하게 반성하는 그런 절차가 먼저 좀 필요하지 않나. 홍준표의 양심으로는 건너서는 안 되는 어떤 그 금기선을 많이 넘어갔죠. 그러니까 윤핵관이라는 주류로부터의 도장을 얻어내기 위해서 계엄에 대한 주장까지도 뭐 하룻밤에 이 뭐 지나간 일 아니야, 해프닝이다라고 뭐 대수롭지 표현했죠. 않은 예. 일 아니야라는 식으로 소위 속된 표현으로 설레발을 하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비겁한 뭐 사과는 아니라 하더라도 설명, 해명 이런 것들이 정치인으로서 제기하려면 있어야 한다. 저희 조갑재 대표님, 그 대구 시민들 중에는 홍준표 정치인을 약간 그래도 좀 보수답다면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어떻게 좀 바라보시는지 궁금해요. 2021년 경선 때 이길 뻔했잖아. 네. 이길 뻔했죠. 그럼 대단한 지지를 받은 거죠. 그런데 이번 계엄 사태 전후에서 일단 윤석열 편에 섰던 거 아니에요? 그 전부터, 그죠? 계엄 나기 전부터. 그러다가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 때도 보니까 그 입장을 유지를 하다가 최근에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을 사잡아가지고 아주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았던 그분의 스탠스하고 너무나 달라져서 뭐 그런 면이 전에도 몇 번 있었지.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맞는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연결하면은 논리적인 어떤 정합성이라든지 그런 게 떨어지는 경우를 오히려 이제 궁금한 게 그 동대구역에 박정희 동상 만들었죠. 네. 잘 만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보신 적은 아직 아직 없으시죠? 없어요. 잘 만들었냐? 미학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느낌은 좀 나고. 저희가 아는 네.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얼굴이 좀 안 맞는구나. 네, 되게 좀 어색한 듯한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동상 서야 될 자리는
맞아요. 근데 동상은 잘 만들어야 돼. 동상은 잘 만들고 거기에 새기는 글이 훌륭해야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 대구시장 자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정치인들끼리 이걸 노리는 그런 어떤 소문도 많이 들리는데 꼭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점을 찍을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 시국에서는 중요한 것 같아. 대구가 지금 자칫 잘못하면 거구의 성지가 될 판인데 대구시장이 문제의식을 가진 분이면은 거기에 대해서 할 역할이 있을 거라고요. 대구가 한국 민족사에서 차지한 대구 경북까지 포함한 겁니다. 대구 경북 경주까지 그런 무게를 차지한다면은 이런 추세가 이어져 가지고 대구 경북이 외톨이가 되려고 할 때 대구시장이 해야 될 일은 분명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안 올 것 같아요. 대구 광역시장 나오면 이진숙 무조건 저는 될 수 있는데 저는 양보합니다. 무조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유권자들이 네. 그런 사람을 희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주필님께서 또 대구 경북 유권자들의 특징을 또 명언을 하나 남기셨잖아요. 강주와 비교를 해가지고 그냥 꼽아주는 사람을 뽑을 거니까 대구 경북은. 아니 시민들이 그런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저는 대구 경북이 보수의 심장이라는 말 자체가 지나간 시대에 대한 향수의 어떤 부분이거나 자기 실력으로 얻지 않은 것에 대한 부담감의 표현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마 나중에 지나면 그 부끄러운 언어가 될 수도 있죠. 한때는 심장이었어. 이렇게 단순히 이재명을 민주당이 빌려줬다고 해서 또는 다음 대통령 선거도 또 뭔가 대구 경북 사람들이 민주당의 후보로 나올지 모른다는 무슨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박정희 대통령이 대구였고 그래서 전두환까지 합리화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명박 대통령 등등까지 주장을 해가면서 대구 경북이 마치 뭐 대단한 어떤 정치적 판단을 선도하는 지역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저는 과장된 것이다. 네. 우연의 결과를 마치 필연의 결과인 것처럼 해석하는 그저 인구가 좀 많았을 뿐인 지역의 어떤 정치적 착각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같은 만일의 지적 상태를 유지하고 지금처럼 뭐 조선면이 뭐 거구의 심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하십니다만은 저는 뭐 거구의 심장도 별로 안 될 거다. 그저 로컬적이고 조선 시대 그 캐캐묵은 예? 낡은 정신을 숭상하는 그런 도시에 불과한 지역이 될 수도 있다. 대구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결국 자존심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자존심이라는 게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자존심을 확인하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그게 정확한 역사관이어야 되겠지. 그러면 대구 분들이 그동안의 향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하는 것도 한번 되돌아보고 경주 박물관에 한번 가보고 다부동 전적지에 가서 6.25 때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나라를 지켰는지도 확인을 해보고 다부동은 동대구에서 한 1시간도 안 걸립니다. 네, 멀지 않죠. 그러면서 우리가 남이가가 아니라 우리가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그걸 뭐 교육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 위대한 비스마르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치는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역사는 보통 사람이 만든다. 보통 사람이 만든 대세에 정치인은 올라탈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장이 온다든지 그 사람들이 뭘 해주겠다고 기대하는 것보다는 대구 사람들이 여기 시민의 품격을 가진 사람으로 인류 시민이 되어야죠. 그게 문제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욕을 하는, 우리라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 비판적으로 보는 좌파 민주당 세력은 스스로 만들어냈어요. 스스로. 그래서 저 대통령 후보를 꼬오지도 않고 자기 힘으로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실력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보수가 진보와 뭐 이기든지 대등하게 하려면 그 사람처럼 열심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악착 같거든요. 개혁투쟁론이라는 게 원래 이게 권력투쟁입니다.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각각 맡은 분야에서 권력을 잡는다. 헤게모니를 잡는다. 하는 생각으로 다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대결하려면 최소한 그 사람만큼 부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투지는 그 다음 문제죠. 좋은 보수가 또 좋은 진보를 만들고 또 균형을 맞출 텐데 우리의 보수 정당 국민의힘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새로 재건을 해야 될까요? 국민의힘은 지금 중대한 위기에 빠졌죠. 정당 해산. 지금 특검 수사가 요 다음 단계로는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를 수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내란 혐의뿐만 아니라 다른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를 건데 형식상은 이래요. 윤석열 내란 수계 혐의, 그 다음에 한덕수 지금 구속영장 청구됐잖아요. 내란 방조, 그 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12월 3일 날 비상계엄령 해제 결의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 45명은 적법한 법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관저로 갔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 신임 배반자라고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다음에도 계속 이 사람을 보호한다. 윤어게인 하면서. 아니, 윤어게인이 뭐예요? 계엄 상태로 돌아가자는 거 아닙니까? 윤어게인. 한다면은 이 전체를 묶으면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반한 위헌 정당이다. 라고 해산하는 논리가 지금 하나씩 사여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여가고 있는데 지금 거구파를 당권 담당자로 옮는다면은 거기에 해산 논리에 반대할 무슨 대응 논리가 있을까요? 난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그게 단순히 정치적 정황상 이제 헌법제 8조의 정당 해산 요건에 누가 보더라도 해당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제 정당 해산 청구는 정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의 손에 국힘당의 해산 여부가 달려 있는 이런 정당이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만은 어떻든 국힘당 또는 광범위하게 이 보수 세력 내에서 뭔가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는 보수 정당 재건의 비전을 지금 아무도 못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진 어떤 정당이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비전과 관련된 공유되는 철학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시민 조직이 없습니다. 지금은 실종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본다면 굉장히 불행한 민주당의 단독 드리블링 같은 적어도 내년도 지방자치선거까지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의 이 상황을 또 두 분처럼 묵직한 또 말씀으로 아니면 좀 묵묵하게 또 합리적인 또 정통 보수로 지켜보고 있는 분들도 많은 자존심에 예, 상처를 입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또 그 우리 정치에서 보수가 제자리를 좀 찾고 제 역할을 하려면 어떤 것부터 좀 다시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보수층은 근제하거든요. 보수 세력은 윤석열과 함께 거의 망했다고 봐야 되고 국민의힘은 지금 망하고 있는 중이고 한국의 보수 세력은 문명 건설 세력이라 이겁니다.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쓴 이 층은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이 보수층이 정치화되지 않았어요. 그게 좌파 진영하고 다르죠. 보수층은 아주 모범 시민들이 많아요. 그리고 열심히 각자 맡은 분야에서 일을 하는데 정치화되어 가지고 권력 투쟁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좌파는 안 그렇잖아요. 그죠? 거기서 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보수 세력이 재건돼야 되는데 보수 세력이라고 하면은 보수 언론, 보수 지식인, 보수 단체예요. 이 사람들이 윤석열과 함께 다 폭망을 해버려서 지금 같이 동반 말하자면 극단적 선택을 해버렸는데 거의 제로 베이스예요.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겠죠. 뭐가 나오겠는데 시간 좀 많이 걸릴 거고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죠. 우선 그 국힘당 이후에 작은 정당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의 시민사회 뿌리를 내리는 정당이 출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국힘당 같은 경우에는 시민사회 뿌리를 전혀 못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송법이 굉장히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방송법 자체는 물론 굉장히 이 독일로부터 뺏겨온 것이기 때문에 좌파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국힘당에게는 더욱 그 절망적인 게 국힘당은 그 조직에 추천을 할 만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도 육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힘당으로서는 그 더욱더 절망하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보수는 시민사회도 없고 그 시민사회와 정당이 연결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보수는 항상 국가제도, 국가조직 자체가 보수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시민운동적 성격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걸 재건해내는 것이 느리지만 올바른 길이죠. 근데 그 올바른 길로 가는 어려운 선택들을 대구나 경북에서 해야 될 겁니다. 첫걸음부터 올바른 기초 위에서 다시 서는 노력의 깃발을 누군가는 대구에서 들어주시겠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뭔가 보수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한국 역사에서 정말 위대한 어떤 그 순간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진짜 보수지. 이때 참 보수가 멋졌어. 이런 순간요. 위대한 순간은 전부 보수가 만든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1988년 9월 17일 올림픽. 서울 올림픽 네. 개회식. 역대 올림픽 개회식 중에서 최고고 그때 주제가가 핸인핸드 손에 손잡고 손에 손잡고는 역대 올림픽 주제가 중에서 또 최고라고 쳐요. 세계를 바꿨습니다. 서울 올림픽이 있었으므로 그 전에 1987년에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다고. 맞아요. 군대 동원하면 서울 올림픽 날아간다고 봤거든. 또 서울 올림픽을 잘 살려가지고 북방 외교로 결실을 맺어가지고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한중 수교, 한소 수교, 월남과의 수교 해가지고 한국 사람으로서는 세계 전체를 무대로 뛸 수 있는 활동 공간을 확보했고, 그런데 중계방송을 보고 놀랐거든요. 거지 국가로 알았던 한국이 저렇게 잘하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뭐냐?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더 파이니스트 아워인데 이게 바로 보수의 자산입니다. 서울올림픽에 어떻게 성공했느냐. 그러니까 보수의 자산은 많아요. 역사적 자산. 거기서 교훈을 끌어내려는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정주필님은 언제가 떠오르세요? 월드컵? 글쎄요, 저는 이 대한민국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지금과 같은 번영하는 발전하는 국가로 만들어낸 거는 좀 거슬러 가서 옛날 얘기입니다만 6.25 전쟁 그 자체입니다.
해방이 되었을 때 지금 뭐 이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중이니까 해방 공간에서 대한민국의 장래 정치 체제에 대해서 물었을 때 사회주의적 국가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 분들이 60% 이상이었다는 미 군정청의 조사 결과가 인용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6.25 전쟁이 나서 그야말로 전쟁의 포화 속에서 너는 남을 택할래, 북을 택할래 하는 목숨을 건 선택에 직면했을 때 많은 그 한국인들은 대한민국을 택해서 무려 15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남부여대에서 전부 대한민국으로 월남을 했죠. 이제 그것이 남과 북을 완전히 차별을 내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하나의 주조물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조의 거푸집은 물론 역사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마는 그게 여전히 대한민국의 정체성 안에는 6.25 전쟁을 통해서 자유주의 국가로 주조된, 참 이건 뭐 저는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마는 신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꼭 신이 필요할 것 같은 그렇게 주조된 나라가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갖는 나라였다. 자유를 선택한 국민들이 만들었던 국가, 그런 소중한 국가였다는 사실을 대구 경북 시민들이 되살리는 것, 새로운 출발의 바탕이 있어야 될 거다. 손에 손잡고 라는 그 올림픽 주제가 얘기도 해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 공방하고 등 돌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두 분과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더 들었습니다. 우리 민족 역사의 또 자부심, 그 뿌리를 되찾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보수의 품격을 시민의 품격과 2주간 함께 하시면서 좀 발견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수의 대가와 두 분과 함께한 보수의 품격을 말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